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가는 방송 머니스토리TV 뭉치 양수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창구입니다. 네, 이번 방송에서는 그 자산관리와 주식투자, 독인가 약인가 관련돼서 우리 30년 투자, 직접 투자 내공을 가지신 우리 사부님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까? 예,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주식 투자를 약으로 활용할 것인가? 약으로? 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우리 개인들의 노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그 외부의 경제 과외를 통해서 1대1 또는 또 그 그룹 과외 이런 이 강의를 통해서 자산관리, 주식에 대한 말씀을 드릴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럴 때마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주식 투자의 왕도를 가르쳐 달라. 종목을 찍어 달라. 그렇지. 예,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는데 주식 투자의 왕도는 없습니다. 없다. 예. 한 계단 한 계단 공부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경험, 공부 이게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주식 투자가 약이 아니라 독이 된다. 독이 된다. 공부와 경험에 그런 노력을 하실 그런 의향이 없으시면은 주식 투자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그런 질문을 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리기도 합니다. 저하고 함께 이런 이 경제 과외를 일정한 기간 같이 해서 기본적인 공부와 경험을 하신 분들 뭐 그런 분들께는 이 종목에 대한 추천도 드리기는 하는데 그런 공부와 경험이 부족한 분들에게 저는 독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직접 투자 종목에 대한 그런 언급을 될 수 있는 한 좀 자제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네, 그러면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 우리 각자가 개개인이 답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답을 하려고 하면은 과연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답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 저는 재무 설계사, 자산 관리사로서 고객의 자산 관리를 돕기 위해서 경제 공부를 하거든요. 여기에는 저의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체성과 목적이 명확해지는데 우리 일반 개인 투자가들이 이 사업을 하시는 분 또는 연구원으로 열심히 연구를 하셔야 되는 분 또는 은행의 뱅커로서 고객을 상담을 해야 되시는 분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공부를 왜 하느냐라고 하는 거가 전업 투자가의 정체성에 맞는 그런 공부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고 그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될 걸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런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셨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저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드리지만 팩트에 기반한 인사이트,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통찰력,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시대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이 고객들 이렇게 상담하고, 또 제 고객들 분에 보면은, 과거의 고도 성장 시기에 자신만의 어떤 이 성공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주변의 객관적인 팩트들을 다 무시하고 자신만의 자신만의 통찰력을 여전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통찰력,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요. 네. 예, 그리고 통찰력이 없이 이 팩트, 이 사실에만 집착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이런 분들은 이 팩트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일어난 과거의 사실들이기 때문에 과거의 사실을 가지고 투자하면은 이 역시도 백전백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팩트에 기반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자. 그런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고요. 그러면은 언제 공부할 것이냐? 이 언제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왜 경제 공부를 하는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이 파이 정체성과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요. 네. 이 역시도 자산관리사로서 이찬구 저의 예입니다. 저는 아침에 한 5시 내외 정도의 기상을 하는데요. 네. 5시 내외 정도의 기상을 해서 새벽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5시 내외 정도의 기상을 해서 어떨 때는 산을 올라가기도 하고요. 예, 어떨 때는 바로 이제 헬스클럽을 가서 뭐 뛰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 새벽 시간에 저는 전날 있었던 글로벌 경제에 대한 그런 요약들, 그리고 전날 주식시장의 변동 상황을 요약해서 정리해주는 그런 증권 방송 프로그램을 새벽 운동을 하면서 활용을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한경 와우 TV라든지 뭐 SBS, CNBC, MBN 뭐 이런 이 방송을 보면서 들으면서 새벽 시간에 운동과 더불어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해서 제 일을 시작을 할 때 오전 시간에 뭐 한 2시간 내외 정도 증권사의 리포트들, 포털 사이트에 나와 있는 기사들, 또 경제연구소의 여러 가지 분석 자료들, 이런 자료들을 정리하고 읽고, 그리고 고객들한테 메일링을 하기 위해서 요약 정리하고, 이런 시간을 저는 오전 시간에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이제 공부하는 시간으로 쓰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고객하고 통화도 하고 고객하고 미팅을 하고 이런 주간 영업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주간 영업 활동이 짬짬이 고객하고 또는 뭐 이 매매를 하기 전에 남는 시간에 이럴 때 오전 시간에 다운로드를 해놓은 그런 자료들을 또 짬짬이 주간 활동 시간에 이제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주간의 스케줄들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밤에 자기 전에 취침 전 심야 시간에도 한 30분 내외 정도 공부를 활용하는데요. 뭐 지금은 이 스마트 기기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져서 스마트폰 또는 이제 아이패드를 가지고 침대에서 불 끄고 한 2-30분 정도 또 그동안 제가 이 저녁 때 이후에 보지 못했던 뭐 이 포털 사이트를 통한 기사들, 이런 기사들을 쭉 읽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취침 전 심야 시간대에는 보통 누워서 인문학 관련된 이런 서적들을 한 2-30분 정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제 졸음이 와서 자고 그랬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불을 꺼놓고 스마트 기기를 바로 보게 되면은 이게 아주 수면제로서도 아주 좋은 그런 역할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고서도 주중에 필요한 그런 자료들을 다 못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꼭 읽어야 된 그런 자료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프린트를 해놓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운로드 받아서 정리해 놓은 그런 자료들을 주말 시간을 이용을 해서 주말에 몰아서 몇 시간씩 좀 깊이 있게
그렇게 읽습니다. 이거는 제가 언제 공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저를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왜 공부를 하는가에서 정체성과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거는 저는 직업적으로 자산관리사로서의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의 모든 시간을 공부를 하는데 짬짬이 활용을 하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활용하시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뭐 새벽 시간을 활용한다라든지 뭐 점심 시간을 활용한다라든지 또는 뭐 저녁 시간을 활용한다라든지 또는 일부 주말 시간을 활용한다라든지, 이거는 각자 개개인의 정체성과 목적에 따라서 자신이 기준을 잡으셔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경제 지식을 얻을 것인가? 이 where에 대한 질문이죠. 경제신문 제대로 읽기, 이걸로 해서 제가 일전에 이 머니스토리 TV에 강의했던 컨텐츠를 한번 쭉 한번 보시면요, 이 경제신문이 저는 팩트를 통해서 통찰력을 키우는 아주 좋은 그런 교보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뭐 경제신문 또는 뭐 아까 예를 들었던 뭐 한경와우든 SBS, CNBC든 뭐 MBN이든 이런 증권 방송, 포털 사이트, 그리고 각종 증권회사의 증권회사 자료들, 경제연구소, 그리고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동료, 지인들을 통해서 경제 지식을 얻는 거죠. 뭐 저 역시도 1, 2, 3, 4번이 제가 얻는 경제 지식의 장소의 뭐 절반 이상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에 못지않게 절반 가까이가 동료와 지인입니다. 제 그 학교 선후배들, 그리고 또 저와 같은 업을 하는 동료, 지인들에게 또 역시 그분들만의 통찰력, 그분들만의 어떤 이 정보를 얻으려고 항상 촉각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서 경제 지식을 얻을 것인가, 하나하나 다 포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경제 지식의 원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런 5개 정도의 경제 지식을 얻어야 되는 그런 이 웨어를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팩트와 인사이트, 통찰력을 함께 얻어야 될 텐데, 궁극적으로는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만, 통찰력을 얻으려고 하면은 팩트를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된다. 그렇지. 그러면은 이 팩트를 어떻게 파악을 할 거냐?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경제신문을 활용하자. 그렇죠. 그래서 경제신문의 기사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오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경제 기사들, 이것도 아주 중요하게 팩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이고요. 그리고 좀 더 깊이 있는 이 팩트, 이 사실들을 얻기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한국은행의 에코스 시스템, 100가지의 금융 통계를 따로 모아놓은 게 에코스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100대 금융지표 에코스 시스템도 수시로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그리고 이 통계청의 코스테트, 이 통계 시스템, 사실 저는 대학에서 이 통계학을 전공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통계 수준이 굉장히 선진국 수준에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들이 거의 대부분이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텍스트로도 아리안 글로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이 엑셀로도 자료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통계청에도 수시로 한번 들어가서 이런 팩트들을 파악을 하고요. 이렇게 파악한 팩트들을 가지고 통찰력을 얻어야 될 텐데, 통찰력을 얻는 거가 바로 이 경제신문의 사설과 칼럼을 최소한 하루에 1개 이상씩 읽자. 이 내용은 제가 이제 경제신문 제대로 읽기 위해서 수차례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경제신문의 사설과 칼럼에서 결론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글을 가장 잘 쓰는 그런 분들이 신문사의 논설위원이고 특히 이제 경제신문사의 칼럼을 쓰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저명한 경제학자들, 기업인들 이런 분들이 글을 쓰시는데 이분들은 경제와 관련된 사실, 팩트를 가지고 어떻게 논리를 전개를 해서 통찰력 있게 예측을 하느냐 이런 이 논리를 하나하나 사설과 칼럼을 읽어가면서 배우는 겁니다. 이런 사설과 칼럼을 한 달, 1년, 3년, 5년씩 읽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팩트를 보게 되면은 이 논리를 전개해가는 그런 통찰력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증권사에서 매일매일 나오는 데일리 리포트, 그 다음에 주간 리포트, 월간 리포트에서 다른 것들은 다 버리시고요. 주로 이코노미스트, 네. 이 투자 전략가들이 쓰는 전략 리포트를 읽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증권사의 전략 리포트는 사자에 조금 치중이 된 바이어스가 돼 있기는 하지만 이들도 어떤 이 주장을 할 때는 논리가 있거든요. 그 논리는 팩트를 예를 들어서 서론, 본론, 결론 또는 뭐 기승전결로 어떤 논리를 전개해 가기 때문에 이 증권사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쓴 전략 리포트를 읽으면서 통찰력을 얻어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네. 교보제로 또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경제연구소에서 이 매크로 리포트, 즉 뭐 물가, 금리, 환율 이런 거시 지표들 이런 것들을 보는 훈련을 하면요, 증권사의 전략 리포트들이 좀 이 바이어스 사자에 좀 편중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경제연구소의 전략 리포트들은 그런 단점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는 전략 리포트들을 쭉 읽고요. 이런 경제신문, 증권사 전략 리포트, 경제연구소의 리포트들을 쭉 읽다 보면은 이게 1년, 2년, 3년 이렇게 쭉 지나다 보면은 그러면은 단행본을 읽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경제 과외를 하면서 그 현장에서 고객들이 그러면은 경제를 공부하기 위한 좋은 책 좀 추천해 주세요. 네.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제학자, 어떤 투자가들이 평생에 걸쳐서 한두 권의 책을 쓰는 그런 그 이 행간의 심오한 뜻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경제 경영 단행본은 최소한 경제신문을 1년 이상 읽고 그리고 증권사의 전략 리포트, 매크로 리포트들을 1년 이상 읽고 해서 최소한 한 2년 이상 이런 공부를 하신 이후에 경제 경영 단행본을 읽을 것을 권해드리고요. 또 이런 경제 경영 단행본을 읽다 보면은 결국 궁극적인 질문은 인문학으로 귀속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문사철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문학 서적을 통해서 전체적인 메가 트렌드, 큰 판을 읽는 그런 이 노력이 있어야 될 걸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오늘 쭉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독이 아니라 약으로 만들 것인가, 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팩트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키울 것인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배께서 걸어오신 부자의 길, 뿌리기 전에 밭을 갈아야 된다. 씨가 뿌리를 내리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사냥이 아니고 농사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혹자들은 주식 투자는 사냥이다. 정확하게 사냥물을 예측을 해서 원샷 원킬이 주식 투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는 농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씨를 뿌려서 그 씨를 거두려고 하면은 네. 재테크 마인드를 확립을 하고 종잣돈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뿌릴 수 있는 씨앗이 있어야 되겠죠. 네네. 여기서 재테크 마인드를 혼자서 정립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고객과 함께 이찬구의 경제과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테크 마인드를 확립하시는데 저의 이 경제과외를 함께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좋네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선배가 걸어오신 부자의 길을 습득을 하셔서 그 습득한 부자의 길을 자녀에게 알려주셔야 될 텐데요. 자녀에게 일깨워주실 부자의 길. 시간이 지나야 거둘 수 있다. 어떠한 씨앗도 뿌린 후에 곧바로 거둘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뿌린 것보다는 더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씨앗에서 수확을 못해도 뿌린 것보다는 많이 거둔다. 이게 결국은 주식 투자에서 몰빵 투자가 아닌 포트폴리오가 또 필요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가 원샷 원킬의 사냥이 아니라 농사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저에게 이 밭에 콩을 심으시면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콩을 심을 때는 선어알을 한 구멍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 선어알의 콩 중에서 한 알은 날짐승이 먹고 한 알은 땅에 사는 벌레가 먹고 그리고 나머지 요 한두 알이 우리가 먹는 거다. 우리가 이 콩을 한 군형에 서너 알을 집어넣었지만 그 중에서 한두 알이 발알을 해서 수확을 거둘 때는 최소한 서너 알보다는 훨씬 많이 뿌린 것보다 많이 거둔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저는 주식 투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일깨워질 부자의 길이고 주식 투자를 한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독이 아닌 약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오늘 그 당부의 말씀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네. 나의 본업에 충실하자. 그렇지. 정체성에 대한 질문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답변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나는 연구원이다. 또는 나는 사무원이다. 나는 의사로 진료를 봐야 된다. 네. 이게 나의 본업인데 직접 투자에 전업 투자가처럼 행동하려고 하면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나의 본업에 충실하자. 그러지 않으면 주식투자는 독이 된다. 첫 번째 꼭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매매 일지를 쓰자. 형식은 어떤 형식든지 간에 매매 일지를 써서 나만의 투자 원칙을 수립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또는 매일매일 내가 거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매매 일지를 통해서 내가 왜 이 종목을 샀고 그리고 또 이 종목을 왜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버텼고 매도할 때는 왜 이 종목을 매도했느냐 라고 하는 거를 매매 일지를 쓰다 보면은 거기에 데이터들이 쌓여서 네. 어떤 경우에는 이익이 남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손실이 남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를 나 나름대로의 통계를 잡으면서 투자 원칙을 수립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갈대에 흔들리는 바람처럼 마음이 자꾸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독이 됩니다. 약이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매매 일지를 써서 나만의 투자 원칙을 수립하자. 네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두 번째 당부의 말씀이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메가 트렌드를 잡자라고 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승률 게임이 아니라 수익률 게임입니다. 잃을 때 적게 잃고 먹을 때 많이 먹는 게임인 거죠. 네. 개인들이 보통 나는 손해 나면은 절대 안 팔아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나는 주식 투자에서 승률이 뭐 80%야 90%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10% 내지 20%가 그동안 80% 90%의 먹어놓은 수익률보다도 엄청나게 더 많이 잃게 되거든요. 그렇지. 주식 투자는 승률 게임이 아니라 수익률 게임이기 때문에 먹을 때 많이 먹어야 되는데 먹을 때 많이 먹는 방법이 바로 메가 트렌드에 동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메가 트렌드에 동참을 해서 먹을 때 크게 먹으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나만의 어떤 투자 원칙, 나만의 주관, 나만의 통찰력 이게 있어야 되고 이게 수립이 되지 않은 분들은 주식 투자는 독이다. 약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지난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8단계의 주식 투자의 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떠한 과정도 뛰어넘을 수 없는 계단이다. 계단이다. 예. 그런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이 세 개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저도 옆에서 이제 뭐 듣고 있지만 저도 직접 투자를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요. 업에서 현업에서 뭐 예측하려고 하고 기법들에 대해서만 기교들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이 주식자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월급에 잠이 잘 안 오죠. 그래서 그 월급에 잠이 안 와서 주식 투자를 하죠. 근데 주식 투자 하다 보니까 더 잠이 안 와. 맞죠? 네, 예.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투자에는 왕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왕도는 없고 약이냐 독이냐 그 선택에 있어서 결정 키는 주식을 사냥으로 접근하냐 농부의 관점으로 접근하냐 그 부분이 중요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관련돼서 좀 편안하게 그 월급에도 잠이 올 수 있는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강의안 관련돼서 동영상 파일을 보시는 게 좀 효율적인 청취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홈페이지에 저희 머니스토리.tv 홈페이지에 오시면 동영상으로 청취 가능하시니까 들어오셔서 청취해 주시고 뭐 또 추가적으로 우리 사부님한테 좀 개인적으로 주식투자 관련돼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간략하게 메모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해 주신 우리 사부님 감사드리며 저희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우리 머니스토리 방송 계속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